자, 인테리어 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상담을 하면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사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신축 빌라나 아파트에 들어가기도 하고 전세 월세로 사는 경우도 많은데 집을 직접 매매해서 인테리어까지 하게 되는 경우는 더더욱 적을 겁니다. 자, 인테리어에 왕도가 있을까? 과연 인테리어를 하는데 왕도가 있을까요? 국어사전에 왕도의 뜻을 찾아보면 어떤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한 쉬운 방법이라고 나옵니다. 영어 공부를 할 때에도 단어나 문법으로 시작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계단을 밟아가면 시험 점수가 점점 높게 올라가는 것처럼 인테리어도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를 하나하나 밟으면 가장 빠르게 성공적인 인테리어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인테리어가 가장 어려운 점은 정답이 문제풀이집처럼 뒷면에 있는 해설지에 있지 않고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채점이 내려진다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에 쏙 드는 100점짜리 인테리어 답안지를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워도 답은 있기 마련입니다. 수학의 정석에 있는 수학 공식들처럼 딱 정해져 있는 길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정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 어떤 체크리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공사 순서, 종류, 예산?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본인의 상황을 한번 돌아봅시다. 살던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겠죠. 내가 부모님 아래에 얹혀 살거나 자취를 할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를 고민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성인이 되고 개개인이 살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성향이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100점짜리 답안지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는 중문을 미닫이형 3연동 제품으로 설치하는 것을 베스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여닫이 형태를 베스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끼워야 할 단추는 바로 Why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인테리어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새로 리모델링할 집에서 개선해야 하는 것들, 즉 불편했던, 불만이었던, 꼭 바꾸고 싶었던 것들을 리스트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욕실의 노후가 되었는데 잦은 누수 때문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옷 넣을 공간이 부족해서 창고방을 드레스룸으로 바꾸고 싶다거나 너무 좁고 벽만 보고 생활하던 주방이 너무 실증이 나서 조금 더 넓은 대면형 주방으로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첫 번째 공식인 불만 리스트를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연스럽게 공사의 규모와 예산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 서베이의 리빙 트렌드 리포트를 살펴보면 인테리어를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1위, 지저분해 보여서 2위, 집안 분위기 환기, 비슷하죠? 3위, 공간 재정비, 4위, 사용하지 않는 물건. 만약 우리가 작성한 불만 리스트의 이유가 1위, 2위와 같이 지저분하거나 집안 분위기 전환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느끼는 곳을 고쳐야겠죠. 그 범위에 따라서 공사의 규모가 정해질 겁니다. 내가 손댈 집을 살펴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거실 분위기만 조금 바꾸고 싶다면 거실의 도배와 같은 마감재 또는 가구나 커튼, 러그 같은 패브릭 제품들을 교체하는 것을 통해서 의외로 간단하게 인테리어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새로 이사갈 집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가 보니까 꽃이 그려진 옛날 타일 사이에 곰팡이 자국도 있고 변기는 때가 껴가지고 엉덩이만 대도 소름이 끼칠 것 같다면, 게다가 주방을 살펴보니까 문짝도 노후돼서 문길이 닫히지도 않고 겹쳐져 있다면 공사법이 하나하나가 추가될 겁니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집이든 새로 이사갈 집이든 내가 불편을 느끼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면 어느 정도 공사의 범위와 윤곽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불만 리스트 작성 후 살펴볼 무조건 선순위 체크 사항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설비. 노후 설비는 냉난방 시스템, 수도, 배관, 창호와 같이 직접적으로 온냉방에 영향을 주는 요건은 불편 리스트보다 우선해서 공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누수 자가 진단 알려드릴까요? 물론 누수업체를 불러서 확인을 하면 좋겠지만 비용도 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일러관이나 수도관의 누수는 아랫집에 물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면 찾기 어렵죠. 하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진단해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의 모든 수도 꼭지를 다 잠근 뒤에 출입문 근처에 양수기함을 열면 이렇게 물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배관을 지나서 우리 집의 싱크대, 욕실, 보일러에 사용되는 모든
묻은 물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수기함의 수도 계량기를 보면 톱니바퀴가 있는데 물이 흐르면 돌아갔다가 물을 사용하지 않으면 멈춥니다. 누수가 어디선가 유의미한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밀려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다면 30초에서 1분의 시간차를 두고 사진을 찍어 보시면 확연히 보일 겁니다. 이 자가진단은 실시간으로 수도 보일러와 관련된 누수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꾸미고 사는 것보다는 온냉방의 설비를 우선으로 공사의 범위를 정하시면 어느 정도 공사의 큰 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라. 1번에서 작성한 불만 리스트로 공사의 구역과 범위가 정해졌다면 그 공사의 난이도가 셀프 인테리어로 가능한 곳인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 변경이나 설비 작업들의 경우 책임 보증이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직접 간단하게 셀프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지 한번 검토는 해봐야 합니다. 커튼만 생각해도 사람을 불러서 샘플링을 하고 설치까지 턴키로 맡긴다면 20평대 100만원 중반 이상 견적이 나오지만 발품을 팔아서 직접 커튼을 구매한 뒤 셀프 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반값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돈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만원을 더 주고 사람 쓰는 것이 본인의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인테리어 채점을 할 때 100점 만점은 기준이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 직접 어느 정도로 인테리어에 개입을 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입 여부를 판단하면 공사의 우선순위가 대략 나올 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어느 곳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할지 알아보면 됩니다. 세 번째, 공사 방식 정하기. 만약 간단하게 벽지 장판 마루 몰딩 교체, 도배와 같이 수장 공사라고 하는 가장 마지막에 덧붙이고 끝나는 간단한 공사만 하게 된다면 유튜브 영상 몇 개만으로도 셀프 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과 역량에 따라서 직접 셀프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 경우 근처 가까운 인테리어 업체에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도 좋습니다. 다만 창호, 화장실, 싱크대와 같은 것처럼 물, 불과 관련된 공간에 리모델링이 필요하면 인테리어 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인맥 전문 지식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소비자분께서요. 업체를 낀다는 것은 그곳에서 우리 집 인테리어를 해주는 동안 수고해주는 수고비와 어느 정도의 회사 경비가 같이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그렇다면 인테리어 필요 예산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믿을만한 인테리어 인맥이 있거나 내가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이 있는 경우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겉보기만 바꾸는 것이 아닌 대대적인 리뉴얼 수준의 공사라면 믿을만한 인테리어 전문 업체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영으로 공사할 때 만약 공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일당으로 부른 공사한 전문 인력이 책임을 져주면 좋겠지만 엄연히 현장 관리자의 총관리자라는 주체가 책임의 1차 브릿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일해준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집 스타일 찾기. 앞에서 내용은 실질적인 공사에 대한 범위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한 계단 올라가서 디테일을 봐야죠. 사실 인테리어 디테일 크게 뭐 없습니다. 내 눈에 가장 예뻐 보이고 가장 사용하기 편하고 좋아 보이는 것으로 정하면 됩니다. 본인이나 같이 거주할 가족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 사진이나 자료 샘플들을 모아보세요. 여러 자료들을 모으다 보면 공통적으로 비슷한 스타일의 자료들이 자꾸 겹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본인도 모르던 취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에 따라서 다양한 수납 아이디어나 공간 활용, 디자인 자료를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셀프 인테리어를 하거나 저 같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에게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사진을 제시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상담을 운전으로 비유한다면 어느 정도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찍고 가는 느낌이랄까요? 높은 점수의 인테리어로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집주인의 속마음을 볼 수 있는 족보 같은 거죠. 집주인이 마음에 들어한 구체적인 사진을 보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을 정하자. 이제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동안 인테리어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딱 맞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집값의 한 5에서 10% 인테리어를 모두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업체의 견적은 집값의 20% 내외에서 결정이 되곤 합니다. 3억 정도의 집이 있다고 하면 고객은
1,500에서 3,000만 원 이내에서 창호를 포함 설비와 모든 수리를 끝내고 싶어 하지만 견적을 내어보면 6천만 원 전후에서 마무리가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집값이 비싼 동네에 가면 기대하는 인테리어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져서 집값이 만약에 15억이라면 고객은 7천에서 1.5억 정도의 인테리어를 고민하는데 그 동네 스타일의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하려면 업체 견적 기준 2, 3억 정도 하는 견적이 나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었을 땐 인테리어 2, 3억짜리 공사를 누가 해? 할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검색만 해봐도 억소리 나는 공사가 가격표를 붙이지 않았을 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예산을 설정할 때 인터넷에 떠도는 금액을 참고하면 될까요? 주로 평당 얼마라고 알려져 있지만 내가 텅 빈 집에 그 사람이 정해둔 것만 선택할 경우에나 가능하지, 실제로 마감재의 수준이나 시공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평당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검색하지 말고 정해둔 우선순위에 따라서 실제 업체들과 접촉하여 직접 시장 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산 비용이 정해지면 한 번 더 대체가 가능한 곳, 셀프로 가능한 곳, 당장 불편하지 않거나 예산 낭비하지 않아도 되어 배제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이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내가 할 것들을 하나하나 더해서 예산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여건의 비용을 정해두고 그 비용에서 하나하나 제외시켜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공사를 할 거다. 그러면 창호, 도배, 마루, 싱크대, 욕실이 공사 범위이고 우선순위인데 창호 1000, 도배 300, 마루 500, 싱크대 200을 하고 나니까 욕실 금액이 딱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욕실은 나중에 별도 공사를 생각하고 이번 공사를 계획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막상 공사를 시작하면 내가 또는 업체가 주체가 되는지 상관없이 철거하고 현장을 돌아보면 예상치 못한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일을 대비해서 약 10% 정도의 예산은 추가로 마련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중에 오래된 아파트 예산 책정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호. 노후가 심한 아파트라면 알루미늄 창호가 있을 겁니다. 이 창호는 꼭 교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 창호가 교체했을 때 단열을 기대하기 힘들 때에는 기존 창호 앞에 덧대기 창호를 설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창호에 대한 철거, 교체 비용이 더 빠지고 덧대기 창은 아무래도 내부에 덧대는 창 가격만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세이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배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누수 탐지 업체를 불러서 누수 여부를 확인해보고 필요한 경우에 부분적인 설비 교체를 하거나 전체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음 먹고 배관 전체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최악의 케이스는 무시하고 입주했다가 나중에 노후가 더 진행되면 내가 지금 인테리어 했던 거 다 뒤집고 추가로 배관 전체 교체를 또 하고 아랫집도 물어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설처럼 업체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지만 실화라는 게 정말 무섭죠. 전체 배관 공사를 하게 되면 최소 일주일 정도는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총 공사 기간을 사전에 잘 고려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섭외. 기존 설비에 특이사항이 많은 곳이라면 그 아파트를 많이 시공해본 업체를 근처에서 찾아보면 좋습니다. 최소한 상담을 해보면 내가 잘 몰랐던 정보까지 얻을 수 있고요, 꼭 해야 할 부분과 포기할 부분의 내용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2곳이나 3곳 정도의 업체와 미팅을 해보면 전체적인 공사의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A4 용지를 딱 가지고 와서 쓱쓱 수기로 항목만 적어서 공사 금액 보여주는 거 말고 전반적인 공사 해설을 해주는 업체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은근히 엄청 많습니다, 이런 A4 수기 업체. 그리고 상담받은 업체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공사 비용을 제시한다면 한 번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정말 인테리어 공사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가격보다 경력이 많거나 평판이 좋은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평판이 가장 중요하고 만나서 상담했을 때 소통이 되는 디자이너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생각보다 인테리어 업체가 강성이라서 고객 의견 무시하고 끌고 가는 경우가 많이 보이거든요. 업체와 첫 상담할 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정리한 자료와 함께 조금 더 양질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수라도 시공 인건비, 자재값이 변동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샘플링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집의 비용을 맹신하고 비교하는 것은 참고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큰 틀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쉽게 한 단계씩 밟아가는 왕도가 있다면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불편한 항목 체크리스트를 만들자. 그러면 공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잡힐 것이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자. 공사 범위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되 직접 셀프로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경우와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항목을 한번 간추려보자. 세 번째, 공사 방식 정하기. 간단한 홈 드레싱처럼 가구나 패브릭 계열 교체라면 셀프도 괜찮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사가 진행되거나 물불을 사용하는 중대한 범위의 공사를 진행한다면 전문 업체에게 의뢰하도록 하자. 네 번째, 나의 스타일을 찾자. 인테리어 성공 점수는 사람마다 만점 기준이 모두 다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나와 가족들이 원하는 사진이나 재료 샘플들을 수집하도록 합시다. 그러다 보면 많이 겹치는 스타일이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스타일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출연행 자료를 가지고 디자이너와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예산 정하기.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가격을 따라가기보다 내 책정한 금액 내에서 우선순위대로 진행 여부를 고려해서 실행 예산을 정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하든 업체가 하든 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 변수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약 10% 정도의 여유비는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업체 선정. 특수한 환경의 아파트라면 근처 우리 아파트에 대한 경험이 많은 업체를 찾아서 상담하도록 합시다. 그동안 부동산이나 인터넷에서 듣지 못했던 나도 잘 모르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세 곳 정도의 업체들과 상담을 진행해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지나치게 저렴한 업체는 의심을 해보시고 가격보다 경험이 오래되거나 평판이 좋은 업체를 갖도록 합시다. 무엇보다 고객의 목소리마저 듣지 않고 독고다이로 혼자 밀고 가는 업체보다는 나와 대화로 소통이 되는 디자이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결국 사람 대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디자이너와 소통이 되지 않으면 진퇴양난의 순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 나름 체계적으로 치트키와 같은 인테리어의 왕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모두 성공적인 인테리어 되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양질의 인테리어 이야기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